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2분입니다. 제가 지금 물건하러 가야 됐어요. 여기서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고 컴퓨터를 끄고 도매 시장에 물건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다우지수 플러스 1%, 나스닥 플러스 0.38%고 독일 증시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하고 미중 무역 전쟁 그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전한 것 같고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강세로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가 상승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면 다우지수가 오르는 건 맞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 뭐 직접적인 영향 이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큰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영국 증시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 뭐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노출이 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혼조세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많이 눌렀습니다. 많이 눌러서 거의 한 1% 가까이인가 하락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지금 한 95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개인이 코스닥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기관이 매도를 230억인데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매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반발 매수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쪽의 방향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다시 낙폭을 줄이고 다시 당겨 올리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한 것도 신라젠 악재로 해서 신라젠은 급락했는데 나머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코스닥의 어떤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던 종목들의 테마들은 대체로 다 뭐 보합권이나 하락이었는데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 저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함으로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매매를 안 했었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쪽은 제가 유일하게 이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를 매매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와, 삼육물산이 이게 연거푸 당겨 올리네요. 이 자회사가 무슨 신제품 개발했는 게 국산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가 전에 한번 떴었거든요. 그때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와, 어제 상한가 치고 다시 또 마지막에 또 당겨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막강한 힘으로 지금 당겨 올리고 있는 삼육물산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을 잡아서 그러니까 앞쪽에 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뽑는 이런 방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 종목들 중에는 이 남북 경협주하고 그 다음 전쟁 관련주하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시장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후성부터 해서,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쪽으로 해서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일지테크 이런 쪽이 어제 삼성물산 띄워놓으니까 너무 혼란해서 안 되겠습니다. 저 종목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일본이
화이트 국가 제외가 결정됨으로 해서 그 연유로 해서 이제 그 재료 노출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전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다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불매운동을 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강했던 것은 맞지만 제가 맥주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한때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하이트 진로 그 소모가 그 전에 급증했던 그 부분이 거의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타 정도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메비우스 담배가 일본 담배인데요. 메비우스 라이트 피우시는 분이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국산 담배를 피웠는데 어저께 와서 다시 메비우스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싸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일 간의 관계가 장기화함으로 해서 이 불매운동에 관련된 이 부분이 지속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잘 몰라서 죽어도 일본제는 안 쓰겠다 하고 뭐 우리 아들도 모나미 볼펜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나미 볼펜으로 전부 바꾸고 일본 그 문구를 완전 퇴출시키면 참 좋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모호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일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매운동 관련주라든가 소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몰려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재료 노출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보시면 모나미 같은 게 지금 찍고 발표되고 나서 눌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진세미캠이 거의 대장급이어지시면 돼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 그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테마주는 어느 정도 한풀 꺾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한쪽 테마가 완전히 거의 끝이 나고 나면 세력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끌어올리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남북 경협주 쪽으로 봤었습니다. 특히나 이 철도 관련주 쪽으로 해서 푸른 기술 끌어올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나타났고 그걸로 인해서 푸른 기술하고 부산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철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인디에프 쪽으로도 강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디에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다는 의미도 있고 만약에 테마가 남북 경협주 테마 쪽으로 몰려온다면 대장주 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점이 좀 있고 그 다음 그 좋은 사람들이 어제 그 대규모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로 인해서 지금 한 20% 정도 급락해 버렸는데요. 이 급락이 상대적으로 그 남북 경협주의 그 개성공단의 대장주격이 보통 인디에프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신원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한 종목이 탈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그 좋은 사람들을 대장주로 생각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하고 인디에프 쪽으로 갈아타지 않았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인디에프가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한일 갈등 부분이나 뭐 불매운동, 소재 관련 이런 쪽 테마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남북 경협주 쪽이나 아니면 방산 관련주 쪽이나 이쪽으로 테마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쪽 테마가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 메가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에어부산이 좀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뜻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방산 관련주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산 관련주는 대장이 빅텍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는 걸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지금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0억 공급 계약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다음 밀리고 나서 그 전환사채 물량 뉴스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밀렸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 다시 약간의 반등을 주고 나서 오늘은 거의 뭐 횡보성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방산 관련주의 다른 종목인 퍼스텍하고 한일 단조 이런 종목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방산 관련주 쪽도 나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뭐 방위비가 내년도 방위비를 50조 이상 정액한다는 쪽으로 사상 최대로 많은 방위비가 투입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꾸준하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그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SLBM이라 그러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실험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이 보인다 이런 식의 어떤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들로 해서 물론 북한에서 대화하자 이런 쪽으로 확 나와버리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북한에서 저는 느낌에 그 대화하자 쪽으로 바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막판에 확 빠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관이 개인이 매수하다가 매수세를 줄여서 그런가요? 아주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 선물도 큰 변화가 없고 주변 환경은 별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급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 매수를 하고 있던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 매도를 늘리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장막판을 앞두고 2시 24분인데요. 약간 느낌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저는 뭐 우량주를 가진 게 아니라서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약 우량주 쪽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쫙 밀리는 게 이 막대기 파란막대기가 아래쪽으로 좀 전부 다 쳐지고 있죠. 들어올리다가 다시 뒤로 밀리고 있는 그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가 뒤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표현들로 봤을 때 대화를 하자 당장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협적인 어떤 미사일 실험이나 뭔가를 하면서 보다 더 상황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지금 단거리 미사일은 실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SLBM이 맞을 겁니다.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 그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하는 그 실험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 이게 상존한다는 의미로 일단 저는 빅텍 쪽에 그냥 보유를 하고 올인은 한 상태에서 넘어갈 생각입니다. 남북경협주 쪽에도 계속 땡기긴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어떤 도발성 뉴스가 나와버리게 되면 급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워낙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오르고 내리고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섣불리 지금 들어가지를 잘 못하겠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전쟁 관련주 쪽에 빅텍은 심하게 많이 빠질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북한에서 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좀 많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항상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 매수할 게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제가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들어가서 수익을 좀 먹고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삼육물산 같은 이런 종목 그 세력이 확 끌어올리는 이런 종목들을 발견해 갖고 빠르게 추격 매수하는 뭐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느리게 반응하는 편이라서 그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빅텍 쪽으로 좀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뭐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국방에 대한 안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게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빅텍에 올인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잔고가 81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10만 원 까먹은 것 같은데요. 812만 원으로 하면은 1028만 원이 현재 잔고가 됩니다.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대충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빅텍 한 종목을 약간의 미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건 그 지금 볼일 보고 가게 들어가서 시간에 의해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 급락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의 미련이 남아서 장막판에 급등할 수 있지 않겠냐는 미련이 남아서 미수가 한 1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요건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1028만원이고요. 특별한 어떤 수익을 못 내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어떤 경험치는 사이고 있는데 이게 그 실력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고 계속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듯한 뭔가 방법을 완전히 찾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조금 나름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몰빵을 들어가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북한이 갑자기 또 평화 모드로 나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손절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안보 불안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3천원대 이상까지는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현재 2시 29분이고요. 제가 나가야 되는 관계로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부디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